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찬양 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너무 힘이 드시죠? 라는 찬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며 절망적인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묻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목사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응원의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네. 사실 고통이 없으면 뒤를 안 돌아다보고 내가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 모든 게 잘 되는 줄 아는데 이제 고통이 와 봐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 힘이 다 해결할 수가 없구나. 네.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고 평통 또 평안 또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네. 그걸 원망하고 시비하고 괴로워할 때에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이 못하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재산도 사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네. 이런 거가 다 하나님 이카나미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국회의원 떨어진 분 모시고 얘기를 해보는데 다 당선될 것으로 가상하고 국회 출마한 거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낙선을 해보고 나면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더 인격적으로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화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죠. 예. 그거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길로 가기가 쉽죠. 예.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아멘.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게 아마 믿음의 생활이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전 외무공무원이자 전 국회의원이신 구상찬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가족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장한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구상찬입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 속에서 일상이 시작되고 또 기도 속에서 일상이 끝나는 그런 행복한 크리스찬의 생활을 애청자 여러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또 기원합니다. 구상찬 의원님 이번에는 꼭 당선되실 줄 알았는데 예외로 낙선이 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원인은 여러 가지 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저희 잘못이고 또 우리 당에서 잘못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혹은 정치 방향을 잘못 잡고 또 더 가장 확실하게 패배의 원인은 아마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됨이 중첩이 돼서 이번 선거에 이렇게 패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찬 의원님 성격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18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21대 나가시면 더 좋은 일 재선 의원이 할 텐데
이 낙선을 하고 보니까 원망과 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셨을 텐데 네. 어저께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국회의원들 떨어지면 뭐 해요? 나더러 물어보더라. 그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4년 동안 또 뭐 보통의 경우에 정치 지망생들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면 4년을 와신 상담, 요 다음에 꼭 이기기 위해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이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숨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 그 당의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너무나 이 선거를 쉽게 여겼고, 그 다음에 또 당 지도부에서 그 후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본 헤드 플레이, 그러니까 즉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많이 우리를 지지해주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조차 못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그 마음을 돌리는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어려운 사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또 젊은 분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상찬 의원님은 중국통으로 알려졌더라고. 그 생기기도 꼭 시진핑 같이 생겼는데 네. 어떻게 해서 중국통으로 알려졌어요? 예, 저는 뭐 사실 그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모든 언론에서 중국말 못하는 한국 최고의 중국통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게요. 사실 제가 중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뭐 간단한 뭐 순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저는 86년대 아시안 게임 때 체육부 장관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다음 아시안 게임, 90년대 아시안 게임을 북경에서 열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북경에서 많은 분들이 그 86 아시안 게임 때 공부하러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빠이빠라고 북경시 부시장이 북경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저희 체육부 장관께서 저를 거기다 딱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요건 요렇게 되는데 요걸 잘하려면 여기다 부탁을 해야 되고 중국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북경시랑 가까워졌어요. 그 부시장님이 아주 저를 이뻐해 주시고 뭐 그러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깝게 그래서 돼가지고 상해 청룡사도 하시고 예, 뭐 그러면서 김무성 씨를 시진핑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구상찬 의원. 예, 뭐 시진핑을 소개한 분이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한 분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진핑 주석을 소개했는데 뭐 간단한 외교 비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절강성 당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지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표였죠. 박근혜 대표를 좀 면담 신청했는데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보고도 안 되고 밑에서 스케줄을 조정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날 부산에서 그 부산대학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부산대 강의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안 될 거야. 그래서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가서 설득을 시키니까 우리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그래도 대학생들 만나는데 시기를 연기할 수 없고 요 다음에 하자 그래서 제가 강력히 그 주장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분이 다음에 국가 주석이 되실 분인데 이때 만나서 꼭 그 친소 관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표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시고 그렇겠다 해서 만나셨어요. 근데 그걸 시 주석께서 알고 이제 만나실 때 저한테 치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진핑 주석이랑 관계 가까워져서 시 주석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상해 총영사 때 독대도 해주시고 그때 김무성 의원을 만나게 해드릴 때 제가 독대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중국과 가까워졌고 또 뭐 그래서 중국 일을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지금 저 미국하고 계속 티각태각하는데 네. 그 중간에 한국이 네. 고래 싸움에 새우 새우 등 터진다는 예. 얘기가 네. 실감을 느끼게 하는데
네, 누가 그렇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외교를 어느 나라가 이긴다 진다 이거는 전쟁 이외에는 없습니다. 외교는 늘 무승부입니다. 그러나 실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가 승패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의 단어보다는 누가 실익을 이기냐 가져가느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다툼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게 확실시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강공을 펴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중국이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곤혹스러울 건데 제가 중국 분들이 이걸 타개하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세계에 기여하는 2대 강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파워로 세계 평화나 세계 보건에 기여해야 하는 액션을 취하면 이게 또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우리 문 대통령께서 네.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네.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많이 이제 진정 국면에 네. 들어갔지만은 네. 미국은 오늘 아침 보니까 뭐 8만 2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 미국의 어려움도 우리의 어려움이다. 동맹국으로서 한마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중국을 향한 그 이 스탠스는 많은 정치인들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국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만 하고 미국에 대한 노력 왜 안 하겠어요? 청와대에서 하긴 하되 전임 정권이나 그 전 정권보다는 확실히 그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우리는 거거든요. 뭐 정치하려면은 네. 어차피 양쪽 다 붙잡아야죠. 그럼요. 예. 양쪽 다 붙잡아야 그래 되고. 우리가 실리를 챙겨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미국, 정치 국방은 외교 국방은 미국이 우선이고요. 경제는 사실 중국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교 안보에 너무 지금 그 우리가 도외시하고 특히 국방 예산이 지금 말이죠. 거의 뭐 한 30~40%가 새 나가서 전부 지금 복지로 가거든요. 이 종교병상 나서 이런 얘기하기가 뭐 합니다만 해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선거 치르면서요. 네. 참 여론점이 아쉬웠다. 네. 내가 여론점을 좀 강요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이제 떨어진 사람이 뭐 할 얘기는 없지만은 네. 나 개인의 성찰을 들여다봤을 때에 뭐가 아쉬웠어요? 저희들이 분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수 정당이 했던 그런 정책들만 가지고 지금 항상 이렇게 하루하루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그 욕구 그런 거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판단이 우리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이때까지 해왔던 선거 때의 생각만 가지고 대처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뭐 큰 승리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뭐 환영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중간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야당이 그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 고칠 점 이런 것을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을 내놓지 않고 평가만 계속 해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 조국 잘못하는 거다.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칠 거냐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욕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30, 40대, 40, 50대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중도층들이 야 문재인 정부도 밉지만 대안도 내놓죠. 욕만 하는 보수 정당은 더 밉다. 그런 게 국민의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못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거 패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구상찬 의원.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도 해보고 총영사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가정 얘기 좀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제가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자면 참 좀 창피한데요.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그때 제가 당시에 체육부 장관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에 갔는데 어느 장관 때요? 이세기 장관, 체육부 장관. 예, 아주 오래전입니다. 86년도에 장관. 오래됐지, 이세기 장관. 예, 예. 그때 저희 집사람이 서울시립무용단의 수석무용수였어요. 그래 아시안 게임을 그 마스 게임을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좀 만나야지만 생각했는데 다행히 우리 동네 살고 있어요. 보니까 우연히. 그래서 막 들었는데 천분이라고만 뭐 예. 인연이.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엄청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날라리였죠. 그런데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 어릴 때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 다녔다고 저기 뭐 어렸을 때부터 근데 크리스마스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과자도 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크리스찬하고 결혼시킬 거라고 그래서 저 그때부터 강변교회라고 동부이촌동에 강변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에 있고 그 친구가 이제 그 건너편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래서 장모님 꼬시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로 약속받고 결혼을 했죠. 얼마 만에 허락을 받으셨어요? 한 1년 반 열심히 제가 다녔죠. 그래서 다니니까 그 목사님도 또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함을 잊어버렸는데 이종훈 목사님인가? 야, 웬만한 남자 같으면 대한민국에 여자 너 하나밖에 없냐? 네. 그리고 차부리게 너무 이뻤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냥 얘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창피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의원님 댁에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은 분들 아니잖아요. 예, 저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모친께서는 그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불교 신자고 아버님도 뭐 어머니 때문에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불교보다 뭐 옛날 그렇죠. 뭐 조상 섬기고 그랬지.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웃더라고요. 네가 며칠 다니나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마누라가 꽤 이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우리 모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 성격에 그게 계속 다닐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 친구랑 그냥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또 집사람이 열심히 다니니까 또 할 수 저도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야 이거 뭐 그 열심히 신앙심이 약하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새벽에 뭐 그런 걸 잘하니까 사실 신앙심이 깊지도 않은데 사람 성도들이 다 신앙이 깊은 줄 알고 안수 집사도 아까 목사님 왜 장로 안 하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술도 먹고 저녁에 여성 당원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안수 집사까지는 하느님 용서해 주실 거라고 좀 믿고 다녀요. 그런데 술도 먹고 뭐 여성 당원이랑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 장로가 되면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장로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그 신앙 때문에 사모님하고 뭐 티각티각 한 적은 없고요. 신앙 때문에 티격태격 하지는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뭐 부부가 30년, 40년 살아오면 티각태각 안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뭐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오히려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네. 전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강서갑이란 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요? 생활이?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서 상황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보수 정당의 출신 국회의원 된 사람이 해방 이후 제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호남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아직도 어려운 분들도 많으셔서 보수 정당에서 거기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해방 이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강서갑에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남재희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영등포랑 같이 대선거구제일 때 2등으로 당선된 적이 2번 있는데 이 강서 쪽만 가지고서는 제가 해방 이후 처음 국회의원인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사 온 지 한 달 반 된 사람한테 제가 졌고요. 이번에는 정말 창피합니다. 온 지 22일 된 사람한테 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 정치적 성향이 바뀐 게 그전까지는 거기가 이제 호남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호남 대 비호남 대결 구도였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느낀 게 세대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호남 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 때는 뭐 2,000표, 3,000표 지고 이길 때는 10,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 구도에서 모든 정치판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대결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층, 그러니까 30, 40대와 50, 60대 층의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 사람들의 표나 어려운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앞으로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 네. 꿈이 뭐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제 손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년째 제가 여의도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참 정치적 성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후보들이 한 4-5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나라를 잘 이끌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경필 지사 하나 들어있고요. 뭐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홍정욱 의원이라든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 누가 돼도 잘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물론 이제 진보당에도 좋은 분들 많이 있죠. 김부겸이라는 친구인데 김부겸 또 이낙연 정세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보수 정당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 좋은 사람 내서 판을 한번 짜겠다. 예, 갈아서 좋은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제 정치적 마지막 꿈입니다. 청취자 사연 사연이 도착되어 왔네요.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편안을 빕니다.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고 있는 회원 집사입니다. 올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은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밖에는 안 되네요. 어느 날 첫째 아이의 깊어진 기도를 들으며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며 자라는 것인데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교만함과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텐데 이 시간들로 느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의 소중함과 앞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목사님 응원해 주세요. 극동방송이 있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복음방송 포에버지게. 네. 회원 집사 올림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목사님. 네, 집사님. 회원 집사님, 네,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또 그것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영상 콘텐츠 짧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구상찬 전 국회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모두에 다 드렸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하나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 받으리니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온유하면 또 우리 김장원 목사님 네. 근데 설교하실 때면 호요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냥 이렇게 만나면 온유란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분이 우리 김장원 목사님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이렇게 화가 나고 코로나도 어렵고 저처럼 선거에 떨어져서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할 때 온유한 자는 복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그런 성경 기절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화났을 때 온유하자. 그런데 아까 시진핑보다 모택동을 닮은 것 같아.
제가 그런 영웅들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게. 아니 뭐 예수님 닮는 게 더 낫지.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또 형통함이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시간이 고맙습니다. 빨리 갔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